자, 639번 가봅시다. 뭐예요? 다음 그림은 맨 위층부터 차례대로 1개, 3개, 6개, 10개. 벌써 좋네. 이런 식으로 10개의 층을 쌓아봅시다. 그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뭐 해주면 돼요? 각 층마다 쓰인 개수를 찾아보면 된다. 그치? 자, 원래는 1층이라고 하면 밑에서부터인데 위에서부터 부를게 그냥. 위에서부터 개수 몇 개? 1개. 그 다음 몇 개? 3개. 그 다음 몇 개? 6개. 그 다음 몇 개? 10개. 이런 놈들을 더해줘야 되는데 규칙이 지금 한눈에 보여 안 보여?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너희들이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줄 녀석은 등차 등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둘의 차입니다. 보이잖아. 됐죠? 그래서 뭐야? 그 다음은 5개. 그 다음은 6개. 뭐야? 이 빨간색 수열의 이름이 뭐예요? 뭐더라? 다현이? 이 빨간 수열의 이름이 뭐였죠? 뺐는데 그게 규칙이 나온다. 그 뺀 수열을 뭐라 불러지? 그렇지. 개차 수열을 불렀죠. 하하. 개차 수열을 이용한 수열의 일반항. 자,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외워두면 좀 도움되는 거. 그렇게 해서 빨간 녀석을 가보자. 노란색. AN이 뭐다? 첫째 항 1에다가 누굴 더해주세요? 개차 수열들을 하나 적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10개면 빨간색 몇 개? 9개. 그래서 1부터 9까지만. 근데 뭐야 이거? 2, 3, 4, 5 같은 놈들. 맞죠? 뭐예요? K 플러스 1이겠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답 내보자. 뭐예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예. 끝. 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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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않니?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일반항, 그렇지. 일반항을 찾아서 거기서 한 번 더 시그마를 써줘야지. 맞죠? 자, 그래서 갑니다. 이거 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올 거야. 정리는 너희들 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2부터 n까지 더하는 거잖아. 앞에 1 더했으니까 1부터 n까지 하면 똑같지. 맞죠? 그래서 이 녀석입니다. 그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개? 10개를 더해줘야지. 근데 이거 우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라 그랬죠? 뭐였어요? 3분의 그렇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공식보다 더 공식같이 생긴 녀석. 맞죠? 그래서 갑시다. 약분 한 번 더. 220? 네, 답은 몇 번? 2번 나오겠네요. 됐나요?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거 너네 그 수능 짤 같은 거 본 적 있냐? 수능 짤? 거기 보면 이 그림 겁나 그려놓은 거 본 적 있지? 네, 이 문제가 그거예요. 이 문제는 아니겠지. 이거보다 더 어려웠겠지. 수능이었으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알았죠? 이런 거 밑에 막 붙여가는 놈들. 해봤다. 진짜. 그림도 그렇게 못 그려요, 막. 야, 하지 좀 마세요. 원래 그 수능 짤은 그거지. 카드. 그거지. 꼭 2단원으로 오면은 희한하게 이런 거 그리는 놈들이 있더라. 아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써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다? 분수열. 이거는 분수열은 아니고 그냥 규칙성을 찾아가기 도형을 이용해서 자 갑니다. 호잇. 근데 뭐 지금 내가 써주곤 있지만 사실 분수열 자체가 요즘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접근해도 될 것 같고 저런 녀석 방금 우리 시작하자마자 본 저런 39번 같은 녀석 저런 녀석이 오히려 시험에 더 자주 나와요. 요즘은.
하나 더 쓸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때 1번. 제1행의, 너네 행 잘 모르지? 여기가 1행, 2행, 3행이다. 여기가 1열이고요. 뭐야? 풀어보세요. 이기. 네? 잠깐만. 왜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갑니다. 얘는 약간 군수열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합니다. 알았죠? 1행을 처음 10개. 1행이 뭐야? 너네 요것도 눈여겨봐도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들은 저기는 무조건 뭐 들어간다? 제곱수 들어간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제곱수들의 합이죠. 1부터 10까지. 그래서 385 나오겠지. 됐죠? 네. 두 번째, 1열. 1열에 처음 10개. 1열 어떤 수들인지 너네가 직접 찾아주세요잖아. 나열된 수 다시 한번 써볼까? 어떤 수열이야? 그렇지. 1, 3, 5, 7. 홀수들을 더해서 만드는 녀석들을 다시 한번 더해주세요. 네. 그럼 일단 일반항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면은 뭐야? 1 플러스 시그마의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n-1까지 누구를? 2k-1을. 됐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1 플러스 n 곱하기 n-1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래서 계산해보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나옵니다. 맞나요? 그 녀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그마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생략할게요. 알았죠? 세 번째. 3행 10열. 3행부터 볼래? 10열부터 볼래? 10열을 보는 게 낫죠? 쭉 가다 보면 10열. 10열. 밑에 뭐 있어? 첫째 행에 100. 10에 제곱이 있겠다, 그치? 다 제곱수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군이 이렇게 가다 보면 3행까지는 무조건 뭐 해주면 돼? 빼기 하나씩 빼주면 되겠네. 그 밑에 뭐 있어? 그 밑에 뭐 있어? 답은 98. 됐죠? 응. 네, 된 거야? 네라고 한 거야? 근데라고 한 거야? 아, 네. 네. 그 다음, 4번 어떻게 하면 돼? n행 2열. 어떻게 보면 돼? 그렇지. n행 1열이 방금 뭐였어? 빨간 거. 그놈보다 얘는 깨지지만 여기서부터는 뭐야?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근데 내가 이거 써야 되는데 까먹었나 봐. n이 3보다 크게 나갔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뭐다? 요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 거기다 뭐 더하자? 1 더하자 라고 하면 끝나겠지? 네! 그 다음 마지막 5번 5번 어찌 하시면 돼요? 행렬이 같은 거니까 쪼록쪼록쪼록쪼록 써봐. 잘 쓴다. 1, 3, 7, 13, 21 무슨 수열인데? 2, 4, 6, 8 뭔지 알겠지? 1번 항은 뭐예요? 1에다가 1부터 하나 적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M으로 가야겠구나. 뭘 쓸? 짝수들을. 됐죠? 끝. 정리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가? 이거 나올 거예요. 뭐요? 이거? 1열 보여놨지?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빨간색을 찾아놨으니 가자. 근데 이것도 또 더하는 것도 또 바뀌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뭐 새롭게 구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죠. 뭐. 일단 내가 한 거는. 알았죠?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수열은 여기까지. 규칙이 있는 놈들, 정해진 놈들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진 놈들 설명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요 블록 쌓기처럼 어떤 문제? 규칙을 너네가 직접 찾아가세요라는 문제도 있었고. 자, 그때 내가 풀리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책에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 더 문제 좀 써줄게요. 풀어봐요. 어떤 문제냐면 문제를 잘 이해해라. 나는 힌트 안 준다. 알았지?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너네가 스스로 이해를 해봐요. 다 써줄 테니까. 원이 있어요. 그때 20개의 직선으로 원을 반드시 분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직선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지. 원이 있는데 직선을 이렇게 놓고 분할했다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반드시 지난다 이걸 분할이라고 부를 거야. 그때 분할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힌트 안 줍니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해봐요. 또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설명해 줄게. 알았지? 풀어봐요. 얘들아, 최소 개수는 뭐야? 아까 예린이 네가 한 것도 예신 맞아? 근데 그보다 더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선을 그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는 거. 지금은 현재 원이 몇 개의 영역? 한 개입니다. 선을 하나 그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 두 개가 되는 거. 하나 늘어났죠? 선 하나 더 그었어. 하나 더 늘어나서 영역 3개가 됐죠. 3개를 그었더니 영역이 4개가 되죠. 20개의 직선을 그어주면 영역은 21가 될 겁니다. 최소는 21예요. 됐나요? 그런 규칙 찾기.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최대야, 최대. 일단 선을 어떻게 긋든지 하나 쫙 그어주면 영역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요. 맞죠? 맞죠? 하나 그어서 몇 개 만들었다? 2개가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영역을 최대한 많이 나눠봐. 선을 어떻게 그어주면 돼? 새롭게 만들어진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쪼개도록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맞죠? 갑니다. 뭐예요? 4개가 됐어요. 그럼 2배인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4개의 영역을 전부 다 2개로 쪼갤 수는 없잖아. 직선이. 그럼 최대한 많이 쪼개보자. 4개를 다 지날 수 없으면 몇 개까지는 쪼갤 수 있겠다? 3개까지는 쪼갤 수 있겠지. 하나, 둘, 3개의 영역을 쪼개러 가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됐어?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차가 나오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리기 힘들어져. 여기서 개체인 걸 알아야 돼. 근데 안전하게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영역을 최대한 많이 쪼개봐. 어떻게 쪼개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를 쪼개로 들어가면 되겠지. 됐죠? 자, 네 개의 영역을 쪼갰어. 네 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방금 얘기한 게 힌트예요. 뭐요? 2, 3, 4. 개체 수열입니다. 그럼 일반항은 뭐가 돼요? 2 플러스 1부터 n-1까지. 원래는 20 바로 하면 된다. 그래서 가주면 뭐야? k 플러스 1이다. 맞지?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1에 플러스 n-1이 됩니다. 맞니? 여기다 뭐 넣어주면 돼? 20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20 넣어봐. 맞나? 넣어봐. 그렇지. 바로 190 깎아. 211이 답이에요. 스니 끝. 이겁니다. 가능하도록 하는 거지. 최대 개수니까 최대한 많이 지나도록 가능하도록 계속 그림을 조금씩 수정은 해야겠지.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겠냐? 맞죠? 끝.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원래는 이제 몇 급수, 뭐 유리화, 부분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건 책으로 다 했으니까 패스. 여기까지가 수열의 합시그마였어요. 어때요? 할만하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나가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도 나갈게요. 마지막 남은 단원의 이름이 뭐야?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이거 지워도 돼? 다? 수학적 귀납법인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방금 하던 녀석, 뭐 수열과 연관된 거야. 근데 다른 하나는 전혀 새로운 갑자기 증명이란 걸 해요. 알았죠? 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뭐야? 수학 하에서 나오던 약간 귀류법, 대율을 이용한 증명법과 함께 귀납법이 제일 많이 증명에 나오는데 수학 하는 수능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귀류법 같은 게 수능에 나온 적은 없었지.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요? 무조건 수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너희들처럼 선택 과목을 필수로 몇 개를 내야 되는 이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녀석 중 하나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형 문제 중에 증명 문제가 나왔다? 그거는 100% 귀납법입니다. 알았으면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니까 잘 좀 봐두도록 하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개 중에 원래 어제 수열 얘기 끝내고 오늘 증명 얘기 끝내서 이제 진도를 다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어제 생각보다 몇 급수랑 몇 분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제 다 못 끝내서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의 절반인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자, 여기 단원이 가장 어려운 녀석 중 하나예요. 너네들한테 체감적으로. 뭔가 공식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뭐 찾기? 규칙 찾기. 방금 저것도 규칙 찾기. 근데 그 규칙 찾는 게 진짜로 안 보여. 오케이? 지금처럼 1, 2, 3, 4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원래는 이제 하나하나 나열해보면서 규칙 찾았잖아. 이제는 그렇게 규칙이 도저히 안 보여. 그런 활용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규칙을 찾는다라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줘야 돼. 하나는 방금 풀었던 것처럼 1, 2, 3, 4, 5, 6을 진짜 대입을 하던가 식이면 대입을 하던가 직접 방금 도형이면 그림을 그려보는 식으로 찾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지금 하려고 하는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야 될 거야. 그게 이제 어려워져요. 그 다음 또 하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공식이 없냐? 그러면 아니, 공식도 있어. 몇 가지 공식을 배우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간단해졌어요. 한 2개 정도만 알고 있고 또는 3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 공식이 5개, 6개 있었거든. 그 공식 중에 나는 한 3개, 4개 정도는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라졌지만. 왜냐면 아직도 흔적은 남아있거든. 그 녀석까지 들어가면 이제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지. 우리 반 이제 좀 심화반이고 잘하는 반이니까 사라진 녀석 한두 개 정도는 좀 소개를 해줄게. 알았지? 그래서 이런 녀석 만났을 때, 아, 이렇게 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정도로 쓸 수 있는 녀석들만 좀 알려줄 테니까 오늘 하는 거 좀 더 잘 들어보고. 그러면 쉬기 전에 뭐에 대한 얘기만 할 거냐면, 어이, 문과? 민서가? 귀납이 뭐야? 국어 시간에 귀납, 연역, 어떤 거 배우죠? 귀납이 뭐예요, 귀납? 국어 없냐? 나 수학보다 국어 잘합니다, 손. 이 손 들면 물어볼 게 100%니까 아무도 손 안 들겠지, 실제로 잘하더라도. 합이나? 귀납이 뭐야? 귀납. 그거지. 자, 귀납이 그거죠. 연역은 뭐냐? 나 연역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연역이 뭐야? 사례를 오히려 거꾸로 찾는 거야? 아,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귀납 연역을 나 같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비교하면서. 귀납은 그거야. 뭐라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유추하는 거. 일종의 유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뭐냐? 수열을 뭐 하겠어?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 일반항을 찾아가는 거. 그럼 우리 여태까지 했던 1, 2, 3, 4 나열된 걸 보면서 찾아가는 것도 일종의 귀납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공식처럼 들어갔지.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수열 자체를 정의를 할 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면 사례, 뭐 첫째 항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중요해.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뭐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한 그 전 항을 가지고 만드는 어떤 녀석. 요 녀석이 하나가 등장하면은 첫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둘째 항 만들 수 있겠지. 둘째 항을 방금 구했으니까 셋째 항 찾을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정의한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 결국은 이거 두 번째 거 안 쓸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방금처럼 한글로 쓸 거야 그냥.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야 다음 항구하고 그 다음 항구하고 그 다음 항구하지. 자,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내가 왜 규칙 찾기가 2번 단원으로 들어오면 어려운지 알겠냐? 이웃하는 항들끼리 빼거나 더하거나 자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이 어떤 식으로 규칙이 나온다? 더하기, 곱하기가 막 짬뽕된 식으로 나오는 규칙이 보일 거야. 그래서 어려워져요. 활용형이. 그 규칙을 너네들이 직접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단순하게 더하기, 상수 곱하기가 아니라고. 오케이? 전의 항을 뭐 예를 들자면 제곱을 한다던가 그 전항과 그 전항 두 개를 더해서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너네가 찾아야 돼서 활용형이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또는 귀납적으로 정의되는 수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눈여겨봐두면 그런 규칙 찾는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 자, 그거 어쨌든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식에 따라 공식을 외우냐 아니냐가 달라질 거고, 이 녀석의 이름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는 이 점화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수열과 어떤 수열로 나뉘는지를 지금 좀 이따가 보러 갈 거예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가자.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뭐다?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보자. 그때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진짜 그냥 나열해서 정의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웃하는 형들 간의 관계식. 왜? 나열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문제를 찾아갈 때 이러한 규칙일 거다라는 게 약속이지만 실제로 내가 1, 3, 1, 4, 1, 5 쓴다고 해서 그 다음에 1, 6, 1, 7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점화식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지. 그때 기본적인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들을 점화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열이 뭐 있어? 등차 등비 있잖아.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 뭐? 첫 번째 an 플러스를 만들고 싶으면 an에다가 d를 더하면 됩니다.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d라는 얘기가 되잖아. 되었니? 두 번째 an 플러스를 만들고 싶으면 an에다가 r을 곱하세요. 이게 뭐야?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r입니다. 다 그렇죠? 근데 등차 등비 이게 다야? 하나 더 있어. an 플러스를 만들고 싶으면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뭐야? 등차 중앙을 이용한 점화식. 보통 앞에다 2배 해둡니다. 2로 나누기도 하지만. 알았죠? 근데 이거는 공차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등차라는 사실만 압니다. 그러면 이때는 첫째 항만 주면 되는데 둘째 항도 줄 거예요. 공차를 구할 수 있는. 또는 그냥 두 가지 항을 줄 거야. 보통 첫째 항, 둘째 항 줍니다. 그러면 등비 중항도 있겠네. 요게 등비 수열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점화식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너네들이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유형 1번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 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섞여서 나올 거예요. 알았죠? 딱히 얘네들 가지고 설명하진 않을게.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점화식을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옆에다 갈까? 좀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교육과정에 없는 빠진 녀석들도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줄게요. 자, 여러 가지 점화식이야. 첫 번째, 아직도 교육과정에 나오는 녀석 누구 하나 있냐면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의 항에다가 뭔가를 더할 거야. 근데 그 더하는 대상이 일정한 상수라면 등차겠지. 일정한 상수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뭐 한다? n에 관련된 식을 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너무 크게 쓴 것 같은데 이거 지워도 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an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면 등비수열이겠지. n에 관련된 식을 곱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계속 바뀐다는 얘기겠죠. 곱하는 대상이. 그 다음에 원래 두 개를 더하려 했는데 일단 하나만 더 해보자.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의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 등차지. 어떤 상수를 곱하면 이거 등비지. 등비와 등차가 섞여 있는 형태의 점화식도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는 요즘도 나와요. 아직도.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할 방식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지만 알면은 더 쉽게 풀 수 있다.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쟤는 좀 설명할 거야. 자, 여기까지. 요 두 개는 요즘도 나옵니다. 근데 풀이 방식이 지금 내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얘는요, 요즘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냥 1, 2, 3, 4, 5 넣어서 구할 수 있는 끽해봐야 A5, A6, A7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실 내가 설명하는 일반항 구하는 방식을 모르더라도 풀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일반항 구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미 너네가 배운 거야. 얘들아. 이 수열의 이름이 뭐게? 얘가 바로 개차야. 뭔지 알겠냐? A 다음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더해서 만들고 더해서 만드는데 그놈들이 바뀌는 특정 규칙을 가지고 개차지 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쓰면 됩니다. 근데 원래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풀라고 하는지 알아? n에다 1 넣으라 그래. 자, 이 풀이도 참고는 하세요. A2 나오죠. n에다 2 넣으라 그래. A3 나오죠. 양변에 똑같이 더해진 A2, A3 이런 놈들을 사라지게 하면서 n에다가 마지막에 뭐 넣게? n-1을 넣어요. 그럼 얘가 an이 되고 얘가 등호 an-1이 되고 얘가 fn-1이 돼서 양변을 뭐예요? 싸그리 더해버립니다. 그럼 좌변 우변이 똑같이 더해져 있는 A2, A2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고 남는 건 일반항 AN만 남는 거야. 어떻게 남아?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1부터 n-1까지 fk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니? 해봐. 이건 썼다 지울게. 첫째 항을 만들고 싶어. 둘째 항을 만들고 싶어. 첫째 항에다 뭐 하면 돼? F1 곱하면 되겠지. 이게 A2지. 거기다가 F2를 곱하면 뭐 나와? A3 나오지. 거기다 F3를 곱하면 뭐 나와? A4 나오지. 규칙 찾았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열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항을 거듭하면 따라 그 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개비 수열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은 개차도 사라지고 개비도 사라져서 그렇지 명칭이. 그래서 개차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F1, A1에다가 F&를 1부터 n-1까지 싹 다 곱해주면 돼. 알았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풀라고 시킨다고? 결국 처음 보는 점화식이네. 1 넣어봐야지, 2 넣어봐야지, 규칙 찾아봐야지. 이게 이제 원래 모범 답안인 거지.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A1에다가 F1을 곱하면 됩니다.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A2에다가 F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쪼로로로록 내려가요. n에다가 n-1을 더 넣어볼까? 그럼 뭐야? an을 구할 수 있어요. an-1에다가 fn-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n-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양면에다 곱하기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네. 그럼 뭐 해주면 되겠네? 양변을 싹 다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때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누구들이 다 사라지면 남는 게 AN만 남아요. 우변은요. A1에다가 F1, F2, Fn-1까지를 싹 다 곱하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그 곱하기는 진짜 해요? 네,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때 대부분의 문제는 소거형으로 해서 싹 사라질 거야. 마치 너희들이 유리화해서 사라진 것처럼 분무수 써서 사라진 것처럼 곱하기 상태로 사라질 겁니다.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같아지면서. 알았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약간 노가다성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두 문제만 풀어볼까요? 몇 번, 몇 번? 13번이랑 19번을 풀어보세요. 1713번이랑 1719번 풀어보세요.
자, 13번 답 뭐 나오니? A7 정도는 근데 사실 그냥 해도 되는데, 그치? A7 정도는 사실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봐봐. 13번도 A7이고 14번도 A6이고 15번도 사실 A6이야. 일반항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 알았죠? 다음 장도 가볼까? 16번도 A5고 17번도 5항까지고 18번도 5항. 19번도 A4고 21번은 20번과 21번은 좀 많은데 이거는 규칙 찾기라서 그렇고 나머지 것들 보면 전부 다 어때? 다 그냥 1, 2, 3, 4 넣어주세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맞죠? 7은 좀 A7은 좀 많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을 그렇게만 공부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학교생들은. 알았죠? 근데 그거보다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해서 나는 개차 개비를 쓰는 거예요. 이 녀석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일반항 A를 찾아주려면 뭐 해주면 됩니다.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로 갑니다. 뭐요? K를 1부터 몇 개? 한 개 적게 n-1개로 누구를? 3K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비수열 뭐? A, N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항에다가 이런 녀석들을 열심히 하나하나 곱합니다. 맞죠?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2 곱하기 2분의 1. 2 넣어주면 뭐 나와요? 2 곱하기 3분의 2. 맞죠? 벌써 보이니? 사라지는 게. 그러면 쭉쭉쭉쭉 생략합니다. 마지막에 뭐 넣어야 돼요? n-1. 그래서 2 곱하기 n분의 n-1 서구 어떻게 돼? 아래 거 위에 거. 그럼 남는 어디까지 했지? 까먹었잖아. 그래서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고 그 다음에 2들이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항상 2 곱하는 거라서 곱하는 횟수만큼 몇 번? n-3번. 그래서 얘는 뭐다? 첫째 항에다가 n분의 1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2를 한 개 적게 곱해주는 식으로 일반항 세우려면 세울 수 있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개차수열과 개비수를 이용한 점화식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로 가보자. 요즘은 유형 3번을 3번이 아니라 저 녀석을 있나? 없을 텐데. 있네. 왜 있지? 있네요. 유형 7번에 있네요. 자, 이 녀석을 보통 설명 잘 안 하는데 마플 시너지는 내 수업을 보는가 봐요. 항상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네. 자, 어쨌든 뭐요? 요즘도 아직 흔적이 남아있네요. 마플은. 자, 가봅시다. 이 녀석 어떻게 표현인지 잘 기억해놔. 자, 얘를 이걸 뭔 말인지 아직까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이걸로 변형을 하라고요. 변형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럼 변형된 후를 가지고 생각해봐. 변형된 후를 가지고 생각해봐. 무슨 수열이야? AN-알파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미수열인 거 보여? 얘를 하나의 수열 취급해주면 얘가 n번째 항이고 제 전체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야. p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an이 아니라 an 마이너스 상수 알파 라는 놈을 하나의 수열로 보니까 이게 n번째 항이야. 이게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잖아. 헷갈리냐? 헷갈리면 뭐 해봐? 뭘 대입이야? 뭘 값이 있어야 대입하지. 뭐만 하면 대입이래. 아, 불안하다 너. 시환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bn 플러스 1인 거지. n 플러스 1 넣어봐. n 플러스 1 넣으면 되지. 는 p 곱하기 bn. 어머, 무슨 수열?
등비술이 나왔네. 그러면 등비술이기 때문에 bn이라는 수열이 뭐다? b1 곱하기 p의 n-1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등비술 됐다. 그치? 그럼 그 bn 자리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치환을 안 해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노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뭐가 돼? 얘는 얘가 아니라 얘 일반항을 써줘요. 그럼 뭐예요? an-알파라는 것은 얘 원 a1-알파라는 첫 지항에다가 공비 p를 n-1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 일반항 an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첫 지항을 그냥 a1-알파라는 항으로 바라봐주면 되고 공비를 p로 바라봐주면 되고 원래 여기에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an-알파였으니 알파만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 수열을 푸는 방법입니다. 일단 얘로 변형했다고 치면 됐어? 그러면 이제 너 요걸로 바꾸는 것만 생각해보면 되겠지. 되게 쉽지. 여기 뭐야?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는 q다 라고 이용을 하시면 돼. 근데 그보다 좀 더 빠른 풀이 해줄게. 이거는 사실 미적분에서 필요한 녀석이긴 한데 an 플러스 1 대신에 뭘 넣어버리면 알파를 넣어버리면 있잖아. 놀랍게도 마이너스 P알파는 플러스 알파랑 더했을 때 Q가 나옵니다랑 같은 식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알파를 이용해서 쓰고 전개해서 다시 Q랑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에 바로 AN 대신에 알파를 쓰고요. AN 플러스 1 대신에도 알파를 쓰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이 식에서 뭘 구하기만 하면 알파를 뭔지를 구하기만 하면은 그걸로 바로 다이렉트리 식을 세워버리면 돼. 이렇게 이제 풀게 합니다. 미적분까지 배운 사람들은요. 지금은 where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 라는 식으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지금 미지수 임의로 잡은 거라서 P알파, 알파 항상 똑같을 거 아니야. 알파가 1이든 알파가 2분의 1이든.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주고 갈게. 두 가지 풀이를 쓸 겁니다. 한 번은 아니야. 그냥 할게. 몇 번 보시면 되냐면 1742번에서 나는 쓸데없이 그냥 일반항을 한번 구해는 볼게요. 쓸데없이라는 건 좀 이상하네. 어쨌든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알았죠? 자, 간다. 자, 고기 들어봐. 예, 딱 보자마자 PAM 플러스 Q라는 거는 눈에 보자마자 보이지? 맞죠? 그러면 뭐예요? 알파를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알파를 찾는 방법은 그냥 알파는 3알파 마이너스 2 하면 돼. 넘어가고 넘어가지만 알파는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알파를 이용해서 바로 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3 곱하기 an의 마이너스 알파. 알파래. 1. 의심스러우면 옆으로 넘겨봐. 상수항이 맞기만 하면 되겠지. an 플러스 1이나 an의 개수는 안 바꿨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보자마자 치환이 필요한 사람들은 bn 플러스 1과 bn을 치환하시고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바로 an-1이라는 수열은 첫 지항이 a1-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자 해서 1번 바르고 가는 거야. A6 찾을 수 있겠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답 5번. 알았죠? 이렇게 찾아주세요.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A6이잖아. 6번 넣으면 돼. 원래 문제는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교과서는요. 그래서 교과서 있지 않은 이런 일반 점화식은 보통 아까 말했지 A4, A5, A6, A7 정도 물어볼 거라고. 조금 더 가봐야 뭐 A8이겠죠. 알았죠? 하나하나 넣으면서
값 찾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요거는 이제 나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설명해봤어. 이렇게 설명 잘 안 해. 애들이 못 알아듣거든. 오랜만에 나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봤어. 2학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해본 거 거의 한 1년 반 된 것 같아. 작년에는 이렇게 설명한 반에 한 번도 없었거든. 너희들한테 오랜만에 설명해봐요. 이해할 수 있겠어? 써먹을 수 있겠어? 표정이 씨발 나한테 왜? 이 표정이다. 나 우리도 그냥 하지. 이 표정인 것 같다. 자, 밑에 몇 번? 83번. 자, 궁금하게 생겼지? 궁금하게 생겼지? 일반항 구해봐. 일반항 구해서 뭐 답을 내던가 해봐. 83번이에요. 내가 알파를 좀 빨리 찾는 이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알파를 빨리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변형해야 되는 형태가 뭔지를 너희가 외워둬야 돼, 사실.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an의 계수 p 그대로. 여기도 an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빨리 찾아봐요. 뭐 하면 돼요? an 플러스 1 대신에 알파. 2분의 1에 an 대신에 알파. 불만족하는 숑 넘어가주면 2분의 알파는 1. 알파는 뭐 나와요? 2. 그 알파가 어떤 구조에서 알파라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2분의 1은 an의 개수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도 an은 여기밖에 없거든. 그리고 뒤에 뭐? 마이너스 알파. 뭐야?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고, 이 녀석 통째로 n번째 항이라고, 이 녀석을 통째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의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입니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 곱하기 얘가 바로 공비지. 그래서 2분의 1의 몇 승? n-1승. 이렇게 일반항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수열에 대해서? 얘를 n번째 항으로,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하는 그냥 n번째 항이 일반항이라고 알고 있잖아. 일반항이라고 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n번째 항이야, 일반항이. 얘를 일반항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항도 뭐야? n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전체가 바로 첫째 항이니까 a1-2가 되는 거고. 치환 없이 푸는 거는 그냥 이렇게 풀기만 하면 끝. 되었음. 그렇기 때문에 an을 구할 수 있겠지. 뭐라 쓴 거예요? an을 구할 수 있겠지. 첫째 항 뭐예요? 뭐? 0 나오면 안 되잖아. 뭐래요? 아, 얘는 2 넣어도 2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계속 2. 그지? 계속 2 나오네. 맞네. 그럼 0 맞네. 맞네. 오씨, 난 틀린 줄. 0 나오지. 그리고 넘어가서 플러스 2. 그래서 그냥 2. 모든 항이 2인수야. 야, 왜 이렇게 좋냐? 그래서 10번째 항도 2. 이거는 뭐 하는 거야? A1을 넣어봐서 A2를 구해봐도 2. A2를 넣어봐서 A3를 구해봐도 2. 그러니까 한 10번째쯤 물어봤나 보다. 왜? 어차피 2 나오는 게 뻔히 보이니까. 맞죠?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쨌든 일반항 만들어 본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게 두 번째 정화식 PAM 플러스 Q꼴. 아니, 세 번째 정화식. 알았음? 네. 아,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거지. 원래 알파 구하는 거는 원래는 어떻게 가냐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써요. 바꿔야 되는 형태를 외워뒀다가 근데 뭐가 안 맞아? an 플러스 1 그대로 있잖아. 2분의 an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누가 바뀌었겠어? 여기서의 상수항이 여기서의 상수항
계산하면 된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 식과 아까 그 알파 내가 만든 이 식이 사실은 똑같은 원리가 돼서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라고 외워두는 거라는 느낌인 거지. 알았죠? 지금 왜 그렇게 풀어도 된다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수1에서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됨이라는 거지. 알았지? 알았죠? 오케이? 네. 끝. 자, 너네가 풀어볼래? 745번. 빨리 해버리고 다음 문제로 가자. 자, 지금부터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뭐 한다? 똑같은 행위. 똑같은 일을 뭐 한다? 반복 진행할 거야. 그러면 수열 단어에서 반드시 뭐 해주세요? 전화식을 만들어주세요.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 시행하고 있으면 그거는 점화식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화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뒤에 다른 문제를 보면은 이때 A20을 구하면 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갑자기 20을 물어본다고 해도 점화식에서부터 출발해봐야 돼. 알았음? 그때 이제 점화식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너희들이 스스로 하고 나서 접근해야 돼. 어떻게 돼? 똑같은 행위를 반복 진행합니다. 점화식을 만들어야지. 점화식이 뭐였어?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그래서 다음 번째의 물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전이 궁금해? 아니요. 그 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전을 내가 안다면 다음 거는 어떻게 구하니? 이거야. 그래서 다음 번째의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 전에 있던 물이 AN일 거 아니야. 4분의 3을 버렸어. 얼마만큼 남았어? 4분의 1만큼 남았고 거기서 20리터만 새롭게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항 만들어집니다. 끝났어요. 답 5번, 4번이에요. 이해됐어? 그냥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은 풀어주면 됩니다. 이야,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지? 몇 번? 751번. 752번. 두 개예요. 기기. 자, 가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할게. 켜놓은 김에. 아니야. 이거부터 하자. 자, 봐봐. 어떻게 하래? 20% 소금물이 100g이 있어요. 10% 소금물을 100g 섞었어요. 새로운 됐죠? 새로운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새로운 소금물 또 100g만 가지고 또 10%의 소금물 100g을 또 섞어요. 새로운 농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소금물에서 또 100g만 가지고 10% 100g을 또 섞어요. 계속 같은 행위 반복하지. 100g만 남긴 후 10% 소금물 100g을 섞어서 만든다. 라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치? 맞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점화식을 세우러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점화식을 세운다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 궁금해? 아니. 세 번째가 궁금해? 아니. 계산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번째를 만들고 싶은데 그 전에 거는 안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항, 그 다음 번째의 소금물에 뭐? 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농도 공식을 쓰면 돼. 농도 공식이 뭐라고? 소금물분의 소금은 100분의 농도. 농도는 뭐야? 양면에 100을 곱하면 되겠지?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소금물은 뭐야? 100g 남겼고 100g 또 들어왔으니까 200g에 대해서 항상 가겠다. 그치? 맞죠? 그 다음 분자는 뭐 들어가면 돼? 소금. 소금은 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소금물에서 오는 소금과 10% 100g에서 오는 소금이 따로 있겠지.
두 소금을 더하면 됩니다. 맞나요? 첫 번째. 자, 다시 원래 있던 소금 어떻게 됐어? 100분의 그 전의 농도 곱하기 몇 그램? 100g에 대해서. 두 번째, 100분의 몇 퍼센트 소금을 섞어? 10%. 몇 g을 섞어? 100g. 이게 소금 아니야? 소금물분의 소금이니까 곱하기 뭐 하면? 그러면 소금 만들어지네? 이게 저마식이야. 알았어요? 됐음? 끝. P는 2분의 1, Q는 5예요. 연희씨 알겠음? 뭘 구하고 있는 거라고? 농도잖아.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 소금물이잖아. 분자에 뭐 들어가? 소금이 들어가는 거야. 그 전에 있던 소금물을 100g 남겼으니까 거기서 오는 소금과 새로운 10%짜리 소금물을 100g 섞는다며. 거기서도 소금이 올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한 게 소금이겠지. 그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됐어요? 됐어요? 왜? 어? 아, 이거? A1%의 소금물 100g과 이거? 어허이, 저런. 왜? 너도 그랬냐?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차라리 쉬워. 이건 차라리 쉬워. 왜? 그 전에 거로 뭐 한다. 그 전에 거로 뭐 한다. 얘기했잖아. 문제는 이거지. 야, 갑자기 그냥 두 조로 나누래. AN을 구해보아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점화식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게 어려워. 지금은 관계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관계식을 찾으러 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AN을 물어봤다고 쳐봐. 찾을 수 있어? 점화식을 구해야 되겠다. 즉, 저 관계식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어? 반복한다는 얘기가 어딨냐? 그냥 두 조로 나누라고 했잖아. 그냥 n명 있고 나눠봐잖아. 근데 그게 왜 똑같은 행위야? 사람이 증가하면은 똑같은 행위 반복이야? 사람이 증가한다는 말 어디 있어? 이 문제에서. 왜 n 플러스 한 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왜 n명이 있을 때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구해야만 하냐 이거야 내 말은. 그거는 이걸 아니까 이 문제가 관계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생각을 했으니까지 이 문제가 이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보라니까. 점화식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 하겠냐고. 못해요. 그냥 너희들은 규칙 찾으러 가기 위해서 1, 2, 3, 4 넣고 있을 거야. 이런 예시를 잘 받아야 돼. 이해됐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점화식을 찾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예시. 알았죠? 그거를 지금처럼 점화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이제 이해를 했다 치면 되게 쉬워. 아까 네가 말한 게 맞아. 왜?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 n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추가된 사람들을 조로 나누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n명을 가지고 두 조로 나눠 놨다면 새로운 한 명을 여기 넣을래 여기 넣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주면 됩니다. 근데 꼭 그것만 있니? 그렇지. 원래 있던 n명은 다 한 조로 몰아넣고 새로운 한 놈만 따로 방법 하나 더 있잖아. 그럼 답은 1번이에요. 겁나 쉬운 얘기거든. 근데 점화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희는 얘기 못해. 그게 어렵다고요.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 오케이? 계단은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오를 수 있다. 계단이 100개가 있을 때 100개를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근데 너희들은 점화식을 만들어서 일반항을 유추하러 가야 돼. n 플러스 2번째 계단을 오르는데 드는 방법의 수는 n까지 오른 방법의 수와 n 플러스 1까지 오른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이제 어려워요.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계단 오르기가 있어. 여기 있나?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만 오를 수 있다. 여긴 없나? 없네. 보통 계단 오르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뭐 82번, 1782번 이런 거. 점화식을 구해야 한다. 어쨌든 유형 14번이 어렵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계단 오르기가 없는데 유형 14번이 어렵다는 거예요. 봐봐 한번. 그 어디에도 관계식을 찾아주세요. 없지? 그지? 등차라면은 관계식을 찾는 게 아니잖아 사실. 이웃하는 항들과의 관계를 찾는 게 아니잖아. 그지? 식을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점화식이 만들어진다고. 즉 n번째까지의 방법의 수 an과 한 개가 추가된 n 플러스 1번째의 경우의 수 an 플러스 1의 관계를 찾아야만 해. an 플러스 1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걔만 딱 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 전에 거를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기라는 느낌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계단 오르기가 제일 대표적인 예시야. 일단 자 오늘 요 정도까지만 들어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어디까지 풀어오면 되냐면 원래는 유형 14번까지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못 푸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그거를 빼고 유형 14번까지 하면 되겠지? 카드에 남겨놓을 거야. 일단 유형 14번까지로 알고 있으면 돼. 알았죠? 유형 14번까지 하고 내가 뺄 유형이 있으면 그거는 뺀다. 요거는 제외하고 푸세요라고 내가 써놓을게요. 알았죠? 자, 이번 단어는 지금 너희들이 어려운 거 맞아?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왜 몰라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어렵지? 어렵잖아. 어렵다라는 거를 너네들이 지금 느껴지냐? 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여기가 어려워. 알았죠? 수능 킬러가 수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 중 하나가 요거예요. 지금 단원. 귀납법에서 나오는 점화식. 물론 이건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해. 요즘은 점화식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수열의 규칙 찾기라는 거에서는 어렵게 나온 거는 똑같고. 어쨌든 이 단원이기는 해. 수열의 하반에는 귀납법. 알았죠? 그래서 요번 단원은 숙제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너희들이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스스로 잘 만들어 왔으면 좋겠고, 항상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서는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내지 않더라도 관계식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예시를 좀 외우다시피 예시 자체가 어떤 것들이 내가 점화식을 구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